네,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장례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앞쪽에 국기를 향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그럼 오늘 이 자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간담회 함께해 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요. 온 세상이 초록초록한 아름다운 5월입니다.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신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또 나아가 세계적으로 확산해 가기 위한 어떤 현명한 방안들이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모쪼록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만큼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해안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새마을운동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회장님이 저기 앉아있어요? 일로 오세요. 자리 이쪽 말이죠. 이게 무슨. 저는 여기 잘 보입니다. 이게 자리를 말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네. 이리 오세요. 아니, 이리 오세요. 자리를 여기 하나 이송하실까요? 말해주세요. 마이크 들려쓰기도 하고. 이리 오세요. 회장님, 이리 오세요. 우리가 무슨 정치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앞쪽으로 착석을 해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새마을 중앙에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가끔씩 와봤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익숙하네요. 그 친정집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합니다. 우리 아나운서까지 초록색으로 아주 마치 입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좀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까봐 좀 밀어놨다가 사실 지금 오게 됐습니다. 아마 성남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도 새마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 지도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봉사단체 중에 아마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잘 하는 단체가 아마 새마을 아닐까 싶어요. 그건 아마 성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거의 같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새마을회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임원진 여러분들을 제가 모아놓고 처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단체는 단체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게 좋겠다. 내 편도 들지 말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정치 쪽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고 이러면 사실 존중받지를 못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막 잘 따라다니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시해요. 당당하게 자기 역할하고 국민에게 좋은 평가받고 회원들 조직도 좀 늘리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정치인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뭐 하려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가 쫓아다니냐.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새마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존중받고 대우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혹여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리거나 이러면 무시당해요. 더 열심히 일해서 왜 무시당합니까? 당당하게 열심히 더 잘 해주시고, 이 새마을 운동은 제가 전 세계에 이제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아직 이 나라에도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나라에도 새마을 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최근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새마을 국제 지원 활동하는 데가 꽤 많죠. 특히 농업 지원 활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도 잘 모르고 문화도 아직 익숙지 않고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놀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좀 나눠주고, 또 노력과 봉사도 함께 해서 그 나라의 환경도 개선되면 대한민국과 또 국가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또 너무 거창한지 몰라도 세계 보편의 인권과 그다음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 중에 지금 국제 봉사활동 꽤 많이 하죠. 농업 지원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한 이유는 이 부분을 좀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대외 원조 지원 사업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국가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그런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새마을 운동을 전수해 주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마을 운동은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일정한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세계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국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긴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혜택 보는 만큼 또 지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에 제가 또 경기도 지사를 할 때 하나 또 여러분의 양해, 이해와 도움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 정말 중요한 단체이고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특권적 단체는 아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건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같은 격에 두고 달아두는 거예요, 관공서에. 그게 한때는 나라의 중요 정책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과연 그게 계속 바람직한 거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동시에 달게 해놓은 거, 이건 너무 심하다. 근데 없애기는 좀 섭섭하고 또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새마을기와 다른 민간단체기를 좀 그대로 달자. 그러다 나중에 없앨 생각이었죠, 저는. 일정 기간은 그렇게 좀 공평하게.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요즘도 계속 교체해서 다나요? 계속 달고 있어요? 데리고 있고 전라북도가 제일 열심히 달고 있어요. 달고 있어요. 달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것도 당시에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십 년간 해왔던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재명 지사가 그걸 내리라고 하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약간 타협을 해서 다른 단체기도 좀 달자라고 해서 적당하게 잘 조정을 했는데, 그때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 세상 모든 일들이 이렇게 좀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면 좋겠어요. 네 편, 내 편이나 이념과 가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새마을, 민간단체로는 제가 처음으로 새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오늘 오면서 들어보니까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하대요?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 괜찮나요? 제가 생색을 좀 내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고 지금도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새마을 조직이 없으면 사회봉사활동, 공식 행사를 잘 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몫이,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하필이면 또 새마을 중앙회가 성남에 있는데, 내가 성남에 오니까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들 자유로운 의견도 좀 듣고, 특히 이제 오늘 발표도 좀 들어볼 텐데, 국내에서 새마을 운동, 또 민간단체 활동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좀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기에 대해서 참으로 반갑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애정 가득 담아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우리 새마을운동의 또 미래를 위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 재정립, 그리고 세계적 확산 방안, 오늘의 주제이죠. 발표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다정하게 이석을 해주셨는데요. 김광림 새마을운동 중앙회장님께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역대 대통령님들 가운데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방문해 주셨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00만 새마을 회원, 전국 600여 새마을 직원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세계에서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벌이고 있는 50개 국가의 새마을 운동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님께 환영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운동 재정립과 세계적 확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배경과 현황 그리고 재정립 내용 순서입니다. 우선 추진 배경은 새마을운동은 1960, 70년도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염원을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초석을 놓은 성공적인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도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율, 공정, 봉합, 혁신 등의 가치를 담은 시대적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보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실현이 국가적 소명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앞장서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민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도 지금까지의 경험적 자산과 정신적 토대는 유지하되 새로운 시대 정신과 여건에 부응해서 그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그 사업 규모는 222억 수준이고 국고 보조로 76억 그리고 자체 재달로
146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 올릴 것은 국고 보조 중에 30억 5천만 원이 이곳 연수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43년 된 건물인데요. 지금 현재도 엘리베이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페스 분리가 안 돼가지고 푸세식으로 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번에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주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으로는 원래 이런 거 하면 박수 한번 쳐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박수를 치다가 말던데. 그 원래 우리가 지침이 박수를 유도하지 말라지 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치지 말라는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절대로 박수 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 비서실 문제 있어요. 박수를 유도하지 말라 그랬지 치지 말라는 아니었어. 아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그 새마을 기금을 포함해서 1,391억 원을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그 이자로 인건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570평, 지상 10층에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연수원은 16만 5천 평, 건평은 1만 평 수준입니다. 다음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국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간 교류, 사회 갈등 해결, 민주 시민 교육의 확대 등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 간 교류와 사회 갈등 해결 사업은 그동안에 쭉 해왔고요. 특히 금년 3, 4월에 민주 시민 K민주주의 교육을 3번 실시해서 1000명 정도 수강을 했고 5월 20일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강의를 수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부지회가 새마을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생활 개선에 같은 다른 기관과의 교류하고 그리고 갈등 프로그램도 다문화 쪽도 이렇게 확산을 해가지고 예상을 넓혀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연수원을 현대 건물로 고쳐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연수원 시설 등산로 역사관을 개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눔과 돌봄 사업 확대 자살 예방 관련입니다. 나눔과 돌봄은 새마을의 기본 사업이기 때문에 쭉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생명권 존중 관련 강의를 3차례 했습니다. 4월에 보건복지부의 생명존중 희망재단의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5천 원의 사업비를 받고 지금 지출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서 새마을 사회 안정 강화에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인데요. 새마을 회원들이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을 받도록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하는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위험하다 싶으면은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 연결시켜가는 노력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생명재단에 새마을 회원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그리고 민간협력체 구축 사업인데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새마을에서는 구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의 구판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 여기다가 청년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플러스 해가지고 새마을형 마을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시범적으로 금년에 행안부에서 좀 해주시면은 40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228개 시군구로 확대해 나가는데 선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우리는 교육, 판로 지원,
홍보 이런 것을 도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새마을의 중앙회보다는 지부와 지회 중심으로 공공기관 예컨대 한정과 농협 같은 데 하고 힘을 합치고 비영리법인, 적집사장 이런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콘소식으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금년 4월부터 우리 새마을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량은 2부제, 냉난방은 조명 50% 끄고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한 달마다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나무 심기, 폐기물 수거, 아이팩 재활용 이런 것들이 해오고 있고요. 특히 하나 보고 드릴 것은 새마을 연수원이 2018년부터 해양간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억이 들어갔는데 금년 되면은 15억이 전부 다 회수가 되고 그래요? 예. 내구 연한이 2040년까지인데 연 2억 원 정도 해서 30억 정도 된다.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다. 처음에는 은행 이자도 안 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탄소 저감 활동을 조각 탄소 포인트 제도 도입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비닐 태우고 청소하고 나무 심고 하면은 그 포인트를 지금은 누가 앉아가지고 평가해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그 해당 지역의 담당자의 핸드폰에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 연도에 평가하는데 사용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이 더 할 장소가 있는지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고 여기 중앙회에 정원학교를 개설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전부 AI 디지털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도자, 중앙회 그리고 각 그 지회에 직원들한테 AI 디지털 교육을 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하반기부터는 대학 동아리하고 청년들이 시니어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방문해가지고 어르신들께 키오스크, 금융, 교통, 배달 앱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운동도 AI 디지털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새마을 확산 방안입니다. 5개 사업인데 우선 새마을 회원국을 좀 많이 좀 수요가 있는데 좀 늘려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50개 국가인데요. 순서는 연수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을 그 나라에 조성해드리고 그리고 장관회의 회원국이 되면은 회원국으로 정식 등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25개 나라 장관급이 새마을운동 중앙에 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했는데 8개 나라만 가입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게 ODA 예산 목에 탁 걸려가지고 요구하는데 지금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수사업, 시범사업도 늘려가면서 회원국을 적어도 한 30년까지 60개 정도, 10개 정도는 추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희망적 국가는 아주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인 케냐나 뭐 가나 이런 나라도 또 빠져 있고요. 뭐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도 희망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24년도에 행안부와 코이카와 경상북도가 현지 인프라하고 마을 육석은 코이카 담당하고 교육은 새마을 그리고 농업기술은 농진청이 담당하는 패키지 프로젝트 프로그램 혁신적 농촌 공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행안부 때문에.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좀 그래. 과거에 했는 게 지금 안 넘어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경상북도하고 고위과하고 뭐 현안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몇 개를 탁 집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지원하는 세력이 좀 어려우시니까 지금은 수독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하튼
새마을 교육에 있어서는 새마을 운동이 농촌 개발의 ODA 프로그램의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의 빈곤 퇴치 표준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 연수시켜드리고 마을 지도자를 현지 연수를 추진하고 그리고 현지인 강사, 자기들 나라 출신의 강사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 연수도 해드리고 정책 컨설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에 관련된 국제회의는 장관회의, 국장회의, 지도자회의 이런 게 있는데 장관회의가 제일 높은 회의인데 경연제로 열립니다. 작년에 25년도는 에이펙 총회 앞서서 경주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5개 나라가 신규로 가입을 했댔습니다. 27년 내내 개최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걸 장관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아주 잘하는 나라, 우간다,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이런 나라는 잘하고 있는데 이 성공 사례를 각자 그 대륙별로 이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 컨설팅 해드리고 아무래도 지방정부에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경험들을 전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의 ODA에 대해서 조사 연구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각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한 데는 없기 때문에 우선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직원 3명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교수님들, 연구 박사님들 이런 분들을 조창 간담회 이런 걸 해가지고 아웃소싱해서 개방형 협력 체계로 하는데 이거는 장관님 예산으로 이제 새마을 예산으로 감사합니다. 청년이 역시 해외 새마을 운동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 3년간에 대학생 새마을 동아리 해외 봉사단, 청년연대 이렇게 해서 194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2, 3주 단기 파견으로요. 이 194명을 대상해가지고 질의서를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냐? 괜찮았나? 다시 올래? 그리고 현지인들한테 이분들 와서 효과가 있었느냐? 평가를 했는데 93% 내지 96% 수준이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학 봉사단은 단기로 2, 3주로 하고 특별히 청년들은 27년에서 30년도에 18명 정도를 아주 에이스들을 뽑아가지고 사전 교육시켜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가서 그 자리에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지고 그 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핵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향후 함께 나갈 계획 그리고 비전까지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네, 좋습니다. 해외 새마을 확산, 마을 세계화, 이게 현재 50개국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졸업을 하거나 이거 필요성을 안 느끼는 나라들도 좀 있을 거고. 예. 초청 연수는 73년에 시작해서 150개국이 왔다 갔다고는 하는데 세월이 너무 5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뭐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이게 대충 보면은 벽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50개국이 적도 남쪽. 좋겠다. 예. CDP가 3,000불 조금 모자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는 25개 나라가 하려고 그랬는데 8개 나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는 우리가 ODA만 해주면은 아주 고맙게 받아가는 그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 단계에서 신규로 그 사업을 시작하면 주로 뭘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초청 연수입니다. 초청 연수를 기간은 하고 초청 연수는 보통은 9박 10일 정도 초청을 합니다. 그쪽 인사는. 그 다음에 한 나라에 몇 명 정도? 한 나라에 23명 내지 25명. 나라에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진행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생각하는 시범 마을을 한 달에 시범 마을. 4개 정도 해줍니다. 2,500만 원씩 4개 정도 해줍니다. 1년 사업으로 아니면 3년 사업으로? 보통 2 내지 3년입니다. 3년으로.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은 이제 연간 2,500만 원 정도? 그렇지. 뭐 1억 미만 예. 2,500만 원 정도. 3년 그러니까 한다면 연간 2,500만 원 해가지고 4개 마을 하면은 1억에 한 3년이면 3억 정도. 예. 근데 여기 통계를 보면은 초청 연수는 159개 시작을 했는데 시범 마을은 22개국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아니, 돈이 없어서 우리가 손쉬운 거는 초청 연수는 해주고 시범 마을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호이카도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각 나라의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경우 국민소득 수준이 높으면 좀 별로 효율성이 없을 거고 일정 정도 낮은데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잘할 만한 데가 이제 대체적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시아에서도 몽골이다, 베트남은 이제 졸업단위입니다. 몽골은 많이 하고 있던데 하고 있는데 뭐 민간에서 쌀농사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소득순도 좀 높고 지원해주겠다는 단체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빠지고 몽골은 있고. 주로 쌀농사 가르치는 거를 최근에 하는 것 같고 나무 심는 거 그 전에 하고 의료 지원. 예.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식량 문제겠죠. 식량 문제보다 전기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건 지원 수도 사업이지 없어서.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시작도 전기 넣어주는 거하고 물 넣어주는 걸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부터 정신교육이고 여기 아프리카 우칸다 대사를 오래 하시고 지금 와 있는 박종대 대사 같은 분도 이게- 십수년을 아프리카 대사는 누구세요? 지금도 새마을을 이게 지원해주고 계시는 그러세요? 우간다 대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수요는 있고 있습니다. 효율도 있다. 네. 네. 호이카하고 협업이 코이카, 행안부, 경상북도 해가지고 시설 해주고 이런 거는 코이카, 교육은 새마을. 경상북도는 선의로 들어온 그냥 호의로 한 것 같고 한 다음에 행안부 코이카 새마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아니 이것도 기획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이 그 청년들이 해외 나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놀다 오는 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그 평가 나올 때 현지에 기여도가 있느냐 하는 게 95점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뭐예요 주로? 그냥 하여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선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 교육하고 AI 교육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마을 길 내고 그 다음에 팔레트 만들고 수도 몇 만들고 명이 농사 몇 짓고. 명이 한 팀으로 가요? 몇 명이 한 팀으로 가냐고? 한 팀은 혼자 따로따로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대학의 뭐 동아리가 아는 분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조직국에 지금 담당 국장님이 매년 25명인데 팀을 몇 명 정도로 짜서 보냈냐고 말이에요. 25명을 한 군데 보내진 않을 거 네, 아니에요. 한 나라에. 한 나라에. 한 나라에 25명이 네. 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재능 기부가 또 많고, 재능 재능 기부, 예를 예, 들면? 마을에서 필요한 노력 봉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한 명씩 따로 보내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어쨌든 한 팀으로 묶어서 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몇 명 보통 단위가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최근에 3년 전까지는 한 개 나라 국가에 한 팀으로 해서 25명. 아니, 그러니까 25명이 가가지고 수도에 있었는지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었는지 세 팀으로 나눠서 한 곳에. 한 25명이 아예 한 팀으로 그냥 한 곳에서 네네. 그래요? 25명씩이나 대규모로? 그치? 대학 농활 가기도 25명을 사실 많은 편인데, 그죠? 예. 그 희망자는 굉장히 많고요. 대학생. 근데 25명이 가서 미리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25명이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나? 뭐 경험이 있겠죠. 조직국장님이 잘 챙겨봤어요? 잘 챙겨보셨어요? 아니 본인들이야 만족하겠지.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대상자들. 예, 그쪽 나라에서. 그쪽에서 예. 주로 어떤 거 했어요? 마을 그 나무 심기도 들어갔습니다. 나무 심기. 예, 나무 심기, 예, 마을 벽화, 동네의 벽화 그리기, 환경 정비, 예. 환경정비 또 그리고 이제 되도록 이제 다 팀별로 해서 그 안에서도 저희들 그 재능 기부해가지고 뭐 저희들 위생 교육 그 나라에 좀 위생이 떨어진 위생 교육 그리고 한국 문화 전수 태권도라든지 힙합 전수 이렇게. 이거는 거의 좀 여행 비슷한 게 좀 느낌을 많이 주는데 어쨌든 장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보내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 1년 대학생들은 2, 3주짜리를 보내고 청년들은 6개월 내지 1년짜리 돼가지고 새마을 역군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 그래서 3년 동안에 한 18명 정도를 한번 이게 장기로 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방법인 것 같네요. 사전교육 한 하여튼 3년 시키고. 이게 이제 국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 낭비다 뭐 이런 소리 혹시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자유토론 이어갈 예정이고요. 주제는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적인 확산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 참석자분들께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의견과 사례들을 자유롭게 개진을 해주시고요. 자, 우선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대표해서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세 분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발언을 듣고 이어서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발제자는 패기 있는 MZ세대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새내기 대표입니다. 전국 대학 새마을 동아리 연합회 임채희 부회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 새마을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채희입니다. 대학 새마을 동아리는 2022년 5월 13일 창립되어 82개 대학 동아리 3,695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새마을 동아리 활동을 하며 23년과 24년 피지와 라오스 해외 봉사에 참여하였고 2025년에는 글로벌 청년 새마을 지도자로 코트디부아르에서 6개월간 파견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대학생들이 국제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미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의미 있는 활동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 봉사는 2주 내외의 단기 체험이나 재능 기부형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지의 새마을 운동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단기 해외 봉사도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우수 새마을 동아리 회원들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범 마을에 파견되어 현지 주민과 함께 새마을 운동 방식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청년 파견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기적 해외봉사단 운영, 중장기 청년 파견 프로그램, 현지 협력기관 연계 등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사실 뭐 2, 3주 이렇게 단기로 보내는 걸 정부 예산으로 보내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장기 프로그램으로 6개월, 1년 정도를 계획해서 보내는 건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게 혹시라도 이거 이상하게 운영된다 소리 나오면 제가 욕을 먹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잘 점검해가지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단기 프로그램을 하고 대학 졸업한 청년연대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뭐 중장기로 하는데 단기 프로그램을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장기 프로그램은 ODA로 좀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프로그램 오해가 벌써 우리 회원에 안 보내주냐고 다른 단체에서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안 보내주노? 우리도 보내라. 막 그럴 것 같아요. 2, 3주 이렇게 하면.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 현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많은 선진국들이 ODA, 그러니까 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원조를 준 나라는 뭔가 기여했다라고 기분 좋은데 이 현지에서는 공동체가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그 나라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그렇죠. 그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워서 네. 그 장기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아까 뭐 전문 연구원들을 한 3명은 두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네.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시죠. 예. 나중에 좀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전문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결판 내서 결론 낼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단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예산으로. 그거나 비난받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 형평성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자유롭게 얘기하십시오. 준비되신 분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마을운동의 성지 청도에서 오셨고요. 20년 넘게 70만 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탄소 배출 억제에도 앞장서고 계시죠.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회 전인주 회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회장 전인주입니다. 경북 청도군 새마을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청도는 새마을운동의 성지입니다. 청도군 새마을회는 20여 년 전부터 새마을 재활용품 모으기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양과 질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북의 읍면 새마을 지도자와 번여회가 중심이 되어 4만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매년 70만 톤 이상의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써 수백 톤의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있고 수억 원 규모의 새마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김장단거기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환원하고 있고 공동체 결속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에 대통령 앞에서 모범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이 잘 따라하면 좋겠네요. 그 청도에 손은 잘 있어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새마을운동의 앞으로의 50년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대표이죠. 전국 청년새마을연합회 이심경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청년새마을연합회 이심경입니다. 청년새마을연합회는 45세 미만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년 지역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18개 시도 연합회 산하 208개 청년연대 그리고 4,667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부녀회장이었던 저희 모친의 권유로 새마을운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선 단순히 이제 봉사를 벗어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그리고 인프라 부족, 높은 주거비, 생활비 부담 등의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청년새마을연합회에서는 새마을 정신의 공동체 정신과 청년의 혁신성, AI와 디지털을 결합한 신개념 창업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새마을형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 5명 이상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단위 창업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그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지역 변화의 주체로 제가 분이었다 보니 주체로 바라봐 주시고 청년이 지역에서 꿈꾸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현장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현장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지도자 중앙회장 양윤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봐주신 점이 늘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새마을을 언급하고 칭찬해 주셔서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거창한 구보다 현장의 실천으로 증명한 국민운동입니다. 저희 새마을 지도자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함께 민생 회복과 지역 활력,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 더욱 책임있게 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새마을운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기대에 감사드리며 그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앞쪽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새마을 중앙회장 김인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무나 좋은 운동이고 저희 새마을 공부하고 흡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림 회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뵈서 우리 해외로 나가서 봉사하는 친구들 중에 대학생이 있으면은 우리가 새마을공부에서 대학교 장학생들 한 100명 정도 주고 있어요. 거기서 일부를 한 20명에 30명이고 제가 요청하면 제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릉에 생수가 부족하다고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장관님한테 전화드려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춘천에 있는 이사장님하고 우리 신협하고 농협하고 새마을공부가 7억 정도를 강원도 가서 도지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는 새마을공부 운동하고 아주 흡사한 일을 많이 하고 지역의 환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장관님 흔쾌히 뭐 도와주라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은행권은 1금융권이고 우리는 2금융권이잖아요. LTV만 좀 틀리게 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LTV 그 담보 대출 비율이 2014년에 금강 금융위원장이 대출 비율을 똑같이 60% 했어요. 그 전에는 이 금융 LTV. 예, LTV. 예. 갑자기 그거만 좀 차이만 주게 되면은 새마을은 새마을에는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 그 말이에요? 예, 그걸로 좀 은행하고 차별을 주면은 솔직히 새마을공부가 요새 PF 대출이 힘들지만은 그것만 풀어주면은 정말 지역의 환원 사업하면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니까 막 집사라고 돈 막 빌려주고 집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니까 지역 이사님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 새마을공부도 원래 사랑하시니까 꼭 좀 네. 말씀 좀 전해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돕겠습니다. 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 조직이에요? 정관의 5개 단체 중에 협의회, 분여회, 직장, 그다음에 문고, 금고가 있는데 문고는 왜 들었는데 금고는 이게 이 조직의 일부인지 옛날에는 자주 오고 했는데 자주 오고 요즘은 거의 매일 와요? 잘 나가는 넷째 아들 정도 되고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출발 자체는 취지는 비슷한데 네네. 이게 조직의 일부는 아니고 네네. 제가 많이 돕겠습니다. 네네. 회장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새마을금고 지휘기관이 감독기관이 네, 행안부 장관인데요. 우리 김광림 중앙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협의회장, 분여회장, 그다음에 직장 공장 협의회, 또 문고, 금고, 이 5형제네요. 예, 이 5형제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새마을은 우리가 다 지역의 이
그 동네 마을 살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지금도 이 각 지역에 보면 도시 지역에는 골목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이 그 농촌에 가면 마을 단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손을 잘 잡고 마을 살리기, 골목 살리기, 뭐 단지 살리기 이런 거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는 하시겠다고 그러면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그 새마을 금고의 민원 중에 그 지방정부 금고를 맡을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소규모로는 어려우니까 새마을 금고 중앙회? 네. 중앙회가 맡는 걸로 하고 실제로는 지역 네. 새마을 금고가 맡고 뭐 그런 제안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준 장관님이 그것도 지시를 해서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 지자체. 새마을 금고가 지금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자체. 금고 역할을 맡은 데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지자체에다 조금씩 받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냥 예탁금의 일부를 받는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얘기에서 벗어났는데?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지만 오늘 넉넉하지 않은 시간 때문에 한 분께 마무리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단위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단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박정대 교수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외교부에서 정년 퇴직하고 재직 시 주 우간다 대사, 주 남아공 대사 하면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SMU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넓게 그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기관이 각자 이름으로 농촌개발 OD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3월 브랜드로 통합해서 추진한다면은 한국 농촌개발 ODA 정체성을 세우고 대외 인지도를 훨씬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3월 브랜드로서 관계기관 중앙회 외에도 농진청, 농어촌공사라든지 또 코이카하고 잘 플랫폼을 활용해서 협력한다면은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한국개발 ODA로서 대표 선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요, 이게 한 개 부처 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저개발 국가의 농업 지원 ODA 또는 뭐 지역 개발 ODA 요거를 한번 기획을 통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디 시키든지 해가지고.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많은 이야기 하세요. 나눠보면 좋겠지만 우리 네, 최영수 짧은 대구 시간 회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끝나면 여기 모인 어디 분들 전부 대구 시장에 놀러 갈 거라서 좀 하셔도 됩니다. 최영수입니다. 네. 저 대통령께서 저 추석 때는 설 때 저희들이 선물을 하나씩 보내주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다른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뛰고 나서 네. 대통령께서 보내준 선물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설 때는 선물이 안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왜 대통령께서 선물이 안 오나 이래 싶어서 그래서 이게 기다렸는데 지도자 중에 전원은 아닐 것 같고 그중에 아마 임원진들은 할 다른 분들은 받으셨어요? 다른 분은 받았는데 우리 대구 회장만 안 보낸 모양인데. 아니, 회장님, 제가 바로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희가 선물을 하나 주시면 네네. 뭐 선물 값이 한 5, 6만 원, 6, 7만 원쯤 안 되겠나 싶은데 네. 아마 저희들은 그 10배, 100배 이상으로 더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선물 그러니까 꼭 좀 보내주시고 광역- 우리 지회장들 네. 잘 해주십시오. 저희들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광역 새마을 지회장은 원래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닙니다. 요 다른 계속 광역 왔습니다. 지회장님들은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만 빠진 모양인데. 제가 확인해가지고 알았어요. 빠지지 않도록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시계를 요래 딱 걔가 두 개 그랬는데 아주 참,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선물 해주시구나 싶어가지고 딱 적어놨는데 설에는 무슨 선물 올까 기다렸는데 안 와버렸어요. 기다려도 안 왔습니다. 이사 가셨나? 저희 확인해보고 하여튼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네, 몇 분 더 들으세요. 저기 네, 좋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이 많은데. 저희 외국인 유학생분이 계신 것 한번 같은데 하죠. 마이크 좀 전달을 부탁해 드릴까요? 네, 한번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네, 이런 자료의 기획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네, 저는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온 호논. 베냉. 아, 네, 베냉. 네네. 네. 그리고 연남대학교에서 박사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 새마을 운동 공부하고 알게 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 운동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많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거의 리더들이 한국에 직접 올 수 있고 성공할 새마을 성공사를 보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획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재력이 있거나 수요가 있을 만한 국가나 정부의 여기서 되게 파악등이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공식 초청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예. 네. 우리 문고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마을 문고, 금고 아닙니다. 네, 문고. 대통령님. 제 문고는 압니다. 예. 네. 저는 책입니다. 네, 책. 대출은 하는데 책 대출만 합니다. 그래. 예. 저는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새마을 문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예. 저희들 그 작은 도서관을 한 1200여 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이동 도서관도 계속해요? 예, 이동 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오지 쪽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차량이나 이런 지원이 많이 이제 좀 줄고 이래서 좀 위축된 상황이 좀 많습니다. 임금비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었기도 하겠죠. 이제 수요는 줄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작은 도서관이라고 관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래 하니까. 예. 누가 그 차에 가가지고 빌려다 쓰겠어요. 예. 그래서 동네 이제 가면 다 있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회원은 저희들은 이제 한 55만 명 정도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그 스승의 날 기점으로 해서 저희 그 전국의 228개 지자체에 저희들이 이제 스승의 그 교권 그 하락을 저희들이 방지를 하려고 지금 그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 현수막을 지금 그 228개 지자체에 학교 또 교육청 이런 상대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사업을 저희 그 혹시 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교육부 장관님하고 한번 그 간담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고 제가 그 작년부터 228개 지자체에 이렇게 순회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이제 느끼는 게 특히 저는 이제 24년도에 경북에서 제가 그 1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요약해서 하시죠. 예, 중앙회장에 당선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 잘 하신다고 지금 사실은 뭐 귀에 딱지 안 될 정도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늘 그 건성하시고 우리 새마을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부산 네, 백옥자 회장님. 아, 이름도 예쁘세요. 네,
부산광역시 새마을의 회장 배복자입니다. 자살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재난입니다. 개인의 안위함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부재,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이 가져온 재난입니다. 새마을 중앙회에서는 온, 면, 리, 통, 단위까지 조직된 장점을 활용하여 민간 밀착형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새마을 생명 상담사 양성, 생활, 밀착형 상담 활동, 자살 예방, 생명 존중 활동을 병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펼치는데 중앙부처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면동이 아니고 읍면동입니다. 대통령님, 부산입니다. 이해했어야 되나.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새마을회장 성락구입니다. 오, 우리 비서장님 반갑겠어요. 현재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땀 흘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특산물을 자매기를 맺어 판매하고 수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북 일산을 서울에서 팔아주고 전남 장흥의 농산물을 부산 영도구에서 팔아주며 충북 괴산의 특산물을 대구 북구에서 충북 단양의 마늘을 서울과 경기 성남에서 팔아주는 등 국민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해 올드하고 특정인을 우상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거듭나도록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화와 국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앞장섰고 민주화와 새마을 국제화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기여가 큽니다. 이렇게 각 정부의 역할이 고루 있고 국민이 앞장서고 있는데도 고정관념이 있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이 국민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시고, 정리 삼아 좀 말씀 하나 드리면, 새마을에 대한 이제 오해도 기대도 사실은 병존하죠. 아까 처음에 제가 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객관적 평가로 볼 때, 대한민국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한 조직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현재 상태로도 정말로 많은 봉사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봉사단체로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도 기대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그들의 삶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여러분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제자리를. 사실 여러분도 정권 교체가 되면 스트레스 쌓이죠. 그게 지지하던 쪽이든 지지 안 하던 쪽이든 사실 스트레스 쌓일 겁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각자의 개인적 판단은 있는 거고 공적 활동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그러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다 여러분이 한 헌신과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그 다음에 존중을 받으면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휘둘리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이 원래 하고자 했던 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아마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막 휘둘려라, 뭐 어디 몰려다니라 이런 정관 없을 거예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 그렇지 않은 극소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압도적인 다수의 여러분 조직원들은, 여러분 구성원들은 정말로 선의로 우리 사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새마을 회원들도 그래요. 아닌 경우가 조금씩 있어서 마치 우물물에 미꾸라지 물 흐르듯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정말로 소수고,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 조직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혹여라도 뭐 의심이나 그런 거 갖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는 우리 새마을 회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곳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동네 행사는 새마을 없으면 치르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걸 국민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시고자 했던 일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휘둘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중받을 존재인데 뭘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수록 더 존중받고 여러분의 할 일이 더 빛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솔한 마무리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지금부터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새마을 기념비 앞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